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년과 같이 클래식의 모습이었던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라드츠키 행진곡이 연주되었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승리의 행진을 꿈꾸면서 소망이 성취되는 이번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11살짜리 어린 소년이 나와서 무대를 휘저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관중들에게 박수를 유도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였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기술적으로 감동적으로 바이올린을 잘 맞췄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열광하는 가운데 심사위원 4명 모두 골든벨을 울려주었죠. 그리고 사이먼이라는 남자 심사위원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서 그 소년을 꼭 껴안으면서 위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참 감동을 받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테일러라는 소년은 혈액암으로 어린 나이에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였던 겁니다.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혈액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와 함께 암투병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7살 때 초등학교를 돌아가니까 친구들이 조롱하면서 놀리고 따돌림하고 이 어린 나이에 너무 외롭고 슬픈 나머지 어차피 죽는다면 더 이상 고통 없이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8살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악기점 안에 걸어놓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 엄마는 암투병을 하는 이 어린애가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우겠냐며 모든 가족들도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타일러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해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었어요. 즐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바이올린에 빠져서 매일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는 거죠. 악기 연주를 하면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내가 왜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암투병을 극복하고 완전히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죠. 타일러가 암투병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열정, 그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중년 이후에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 웰빙하는 삶을 살려면 2022년에는 꼭 해야 할 한 가지, 바로 이 몰입,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몰입을 해보라, 그겁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에 중년 혹은 노년의 때에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몰입이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몰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몰입이란 삶의 열정과 만족을 느끼는 행복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쏟아냄으로써 얻어지는 성취감, 그리고 감정적인 만족감까지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재미있어 하는 거죠. 자신의 일생을 매우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간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그 사는 목적대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몰입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가야 할 떳떳한 삶의 의미, 그 존재의 가치를 높이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2022년 새해에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몰입의 대상을 찾아보라, 그겁니다.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대상을 찾아야만 열정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떠한 일, 즉 업무적인 것이라든지 works, 또 사건이나 행사, event, 또는 개인의 취미생활, hobby라든지 스포츠 등에서 몰입의 대상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채 재미를 가지고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을 만큼 절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고는 싶었으나 정녕 어떤 기회가 없어서 실천에 옮기기를 망설여왔던 그 일을 용기 있게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주로
언제가 될 수 있겠는지요. 그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몰입하는 일이 하루 종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니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짧은 시간밖에 안 되어도 그걸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짧은 시간에 몰입하는 그 시간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나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 감상이나 연주에 몰입하는 사람들 있죠. 어느 특정한 취미생활 또 스포츠에 몰입하게 되면 온 세상이 즐겁고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젊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학업의 성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전문적인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겠다 그겁니다. 더 나아가서 몰입의 대상을 쉽게 찾으려면 평소에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이런 것을 하면 너무나 잘해, 또는 당신 이런 일을 하면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은데, 혹은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죠. 사실 누구에게나 남들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강점, 즉 장점들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강점, 특기에는 무관심하며 살아온 것 뿐이죠. 이제 자신의 강점 혹은 특기를 몰입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삶의 생동력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몰입의 정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몰입의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먼저 몰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목표를 정확히 세울수록 그만큼 몰입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목표는 먼 미래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미래, 짧은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어느 정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짧게 몰입을 반복하면서 그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몰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지라는 겁니다. 피드백이 빠를수록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 또는 취미생활에 왜 이렇게까지 내가 열정을 가져야 하는지 그 긍정적인 평가와 효과를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일주일 혹은 1개월마다 주기적인 피드백이 좋습니다. 그래야 빠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몰입의 정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피드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목표 설정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죠. 점차로 몰입의 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의 정도를 높이려면 몰입의 목표치와 자신의 수행 능력의 균형을 가지라는 거죠. 몰입을 위한 어떤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성취하기 어렵다든지 반대로 너무 쉬워서는 안 되겠죠. 몰입의 목표치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 굳이 몰입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의 높은 목표치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잘 균형 잡혔을 때 최고의 열정과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기회를 놓쳤거나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올 새해에는 몰입의 대상을 찾아 1년 동안 용기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열정과 몰입으로 자신의 혈액감을 이기는 이 11살짜리 타일러를 기억하면서 이 각자의 강점을 찾아서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나도입니다.